안녕하세요. 저는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 센터장 이명화입니다. 한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 상임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청소년 성문화센터 협의회 사무국장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YMCA에서부터 처음 직장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같이 여러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성문화에 좀 관심이 생겨서 여성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졸업 후에 좀 청소년과 성문화를 합쳐서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사가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선배가 사회 과목을 가르치려면 사실 여기서 진짜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 곳이 YMCA였습니다. 청소년들하고 되게 다양하게 재밌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하고 보내진 곳이 청소년 성교육 상담실이었어요. 청소년들의 성상담 전화를 받다 보니까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냈던 게 지금 30년까지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성이라는 단어는 성인의 전유물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청소년 성문화가 아니라 대체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이 쓰는 언어가 청소년 성문제였어요. 네. 청소년은 성은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성비행, 이성 간의 섹스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성인의 전유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인 존재예요. 누군가와 스킨십을 느끼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내 마음에서 설레임이 있기도 하고 그 섹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좀 확장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성은 청소년에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다, 일상이다. 청소년 성문화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도 성적 존재다 라고 하는 개념들로 명명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문화 이렇게 보는 거죠. 청소년들이 어떤 성문화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장 혹은 성에 대한 궁금, 호기심, 욕구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라도 좀 풀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저희는 청소년 성문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잖아요. 자기 몸에 대한 관심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 몸이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중학교,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연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이런 궁금증부터 시작해서요. 수백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중학교 여학생, 중학교 남학생, 고등학교 여학생, 고등학교 남학생 이렇게 네 그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지식 시험을 보면 중학교 남학생이 꼴찌예요. 가장 높은 지식을 알고 있는 그룹은 고등학교 여학생이고요.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집단이 남학생들인데 사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특히 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는 그룹도 남학생 그룹이에요. 안타까운 사례는 주로 상담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이 꽤 많이 옵니다. 최근에 이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재미로 몰카라고 하는 소위 불법 촬영 이런 것들을 하고 단톡방에 올리고 또는 여자친구 애인에게 자기 벗은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낸 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성폭력 가해자로 상담이 의뢰가 되니까 너무 안타깝죠. 처음 시작은 너무 단순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게 그렇게 큰 범죄가 될지 몰랐어요. 가장 힘들었던 사례는 임신을 하고 왔는데 초기인 줄 알았는데 이미 6개월 정도였던 청소년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이런 청소년이 있어 싶을 정도로 피임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관계는 오빠가 알아서 한다 그랬어요. 또 피임을 하려고는 했지만 막상 준비를 못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임신해가지고 내가 낙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되게 취약한 환경에 있다는 걸 아는 거를 이용하는 정말 진짜 나쁜 어른이 너무 많아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 또는 이런 전문 상담 기관들, 성문화센터 이런 데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아센터도 그렇고 1388이라고 하는 전화도 있고요. 아아센터는 카톡 채널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면접 상담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양육자분 같은 경우는 뭐 전화로 상담을 하셔도 되고 양육자분 같이 마찬가지로 또 면접 상담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전에 받았던 다른 성교육들은 부끄럽기만 했고 너무 쉽고 뻔한 내용 다 아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들었던 교육은 조금 어렵기도 하면서도 앞으로 내가 실생활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이어서 굉장히 새로웠다라는 이야기들을 피드백을 자주 남겨요. 청소년 성문화센터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그걸 표현하는 것, 뭐 선순환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육 외에 저희는 다양한 성문화 활동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청소년 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성 이슈와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직접 기획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건 거죠. 예시로 들어드리면 평평 가드닝이라는 걸 했대요. 옷도 신고 그 옆에 하단에다가 성평등 이슈에 관한 내용들을 직접 적어보는 이런 활동들을 청소년이 직접 제안해서 하는 센터도 있고요. 자기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쿠키라던가 다양한 어떤 아트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불편했던 성별 고정관념 이런 부분들을 풀어내면서 공감받고 지지받고 풀어내는 어떤 시간들을 가지는 어떤 센터도 있었어요. 자체 기획과 편집까지 하면서 동영상도 제작을 해요. 시옷이라는 초성을 두고 과연 청소년들이라면 어떠한 단어를 외칠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동영상 1분도 안 되게 만들었는데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풀고 다른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어떤 또래 상담사도 되어주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이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어떤 활동으로서 긍정적인 어떤 변화에 그들을 가져가는 사례, 아주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고 실제 안전에서 꼭 정말 중요한 몸, 관계, 실천 이런 부분의 어떤 영역들을 너무 협소하게 혹은 아예 전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좀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지금 성폭력 예방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해기 성교육이 좀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해서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건강, 성복지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단계별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유네스코와 유엔과 그리고 유엔 우먼과 유엔 에이즈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젠더에 대한 이해,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도 들어가고 가족과 관계에 대한 이해도 들어가고 몸도 들어가고 미디어 리터러시도 들어가요.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독일 이런 데서 5, 60년 전부터 성교육을 하면서 그 효과성을 증빙을 한 거예요. 지금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소그룹 체험형,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커리큘럼을 국가 정책으로 진행을 해요. 30년 동안 진행을 한 보고서에 의하면 10대 임신율 당연히 떨어졌고요. 오히려 성관계를 갖는 나이도 훨씬 뒤로 늘어났어요. 사실은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거죠. 보통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 입시 시스템, 시험 시스템에 있다 보니까 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청소년이 최고 바빠요. 성에 대한 문화도 저는 학교 안, 학교 밖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좀 더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주면 훨씬 그 청소년들의 다양성들 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인데 이건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되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우선 이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들을 키워줘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